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코판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인사드립니다. 베를린 특이한 동네죠. 예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단된 도시였던 곳,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독일의 수도이지만 또 유럽에서 제일 부유한 지역은 아닌 곳. 이거는 영국에서 런던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프랑스에서 파리의 비중이 절대적인 걸 생각해보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제가 있는 곳은 베를린에서도 밑대구,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종로구, 중구, 온갖 역사, 문화적 요소들이 몰려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를 천천히 돌아보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반, 사람들이 출근을 끝낸 시간이고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도 차도. 베를린의 전철 시스템 중에 하나인 S반, 그리고 이 S반 너머로 굉장히 익숙한 게 하나 보이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익숙한 거는 저기 베를린의 랜드마크인 TV 탑이 아니고 바로 딜리버리 히어로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뭔가 이름 간당간당 하신 분들도 배달의 민족 인수한 거기 하면은 바로 알아들으시겠죠. 베를린에서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를린이 독일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는 아니에요.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독일의 기업들, 자동차 만드는 폭스바겐, 벤츠, 포르쉐, 아우디, BMW, 그 외에도 보험하는 알리안츠나 지멘스, 렌즈 만드는 자이스, 이런 회사들도 베를린에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독일이 되게 갈갈이 쪼개진 상태에서 각자 발전을 해서 그런 면도 있고, 또 베를린이 분단됐을 때 반쪽짜리 도시에서는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독일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은 없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기업이 독일에서 이제 기차 운영하는 도이치반이라고 하면 감이 오겠죠. 서울에서 제일 큰 기업이 포레일이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밀리는 베를린임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방면에서는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 런던 다음으로 잘 나가는 도시가 바로 베를린이에요. 밀키트 만드는 헬로프레시나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아우토원, 되게 식료품 빠르게 배송해준다는 고릴라스,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 잘란도, 그리고 힙합이나 EDM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익숙할 사운드 클라우드도 여기 베를린에 있고, 딜리버리 히어로와 멀지 않은 밑대구에 본사가 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일에서는 그 배달 사업을 철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서비스 하다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철수하고 또 한 번 코드 판대로 시도했다가 다시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유라고 든 거는 인건비가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임시직 노동자들을 처우해야 되는 근로법 이런 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요즘 한국에도 되게 많이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배달비가 너무 오른다. 한국이 그런 독일을 따라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스타트업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중심가답게 약간 좀 연식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도 도로가에 주차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애초에 길이 좁은 독일이니까 마차가 다니는 길을 자동차로 다니는 걸로 바꾼 거니까 이렇게 좁은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의 도로 끝에서 끝이 전부 다 자동차로 메워져 있는데, 차랑 사람이 섞여서 다닌다 이런 느낌은 훨씬 덜 들죠. 비유하자면은 우리나라는 도로가 있고 차가 먼저 이제 자리 잡고 그 차 너머로 사람이 다니는 반면, 여기는 도로가 있으면은 제일 끝에 인도가 있고 중간만 차가 다니는 그런 느낌. 여기서 이런 데도 그렇고 이렇게 차도보다 인도가 더 넓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면은 신호등이 세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초록색, 초록색. 근데 이 건너편은 빨간색. 왜 이거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을까? 또 이런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되게 많아요. 한 두세 군데로 나뉜 신호등이 따로 노는 곳들. 저는 계속 걸어갑니다. 오늘은 그나마 햇빛이 드는 날이래요. 제가 겨울에 독일을 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많은 독일에 계시는 분들이 날씨 때문에 우려를 표하셨는데 그 걱정 단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일단 바람 엄청나게 불고 햇빛 거의 안 뜨고 5일, 6일을 통틀어서 햇빛 본 시간이 한 2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예
이렇게 바닥에 보면은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게 일상인데 가끔 가다가 햇빛이 들면은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현재 온도가 영상 6도인데 영상 6도 치고 추워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여름에 왔으면 안 이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겨울에 이제 좀 북쪽 지방 유럽 날씨 맛보니까 뜨끈한 찌개 너무 먹고 싶습니다. 이런 그림자 보이면은 헬로 너무 기뻐요. 아 따뜻해. 여기 이 강을 건너는 다리는 그냥 멋있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멋있잖아요. 눈알이 아파 보이는 독수리. 저는 프리드리히 슈트라스 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지하철이 아니 전철을 지나갈 거예요. 요즘에 한창 사고치는 러시아 대사관 건물. 유럽 지도자들 체면이 러시아 때문에 말도 아니죠. 특히 메르켈을 물러나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제 독일 대빵된 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저 멀리 드디어 브란덴부르크 문이 보이네요. 분단 시절에는 여기도 경계였습니다. 저기 건너편은 서독, 이쪽은 제가 있는 쪽은 동독.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권이었지만은 지금은 미국 대사관도 있고 프랑스 대사관도 있고 예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다 헐려진 빈자리였네요. 전쟁 때는 부서졌었고 저기 너머에 이제 그 나치 본거지가 있었는데 그 총통 벙커랑 의회랑 그래서 소련군이 여기서 막 진격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해요. 야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아시안이라고는 단 한 명이 없네. 신기하다. 신기해. 옛날에 그 소련군이 올라가서 그 공산주의 깃발을 꽂았던 거기 지금은 다시 독일 국기 그리고 유로기가 흩날리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스타일의 의회 옆에는 현대적으로 지어진 정부청사 건물들도 꽤 나름 조화가 잘 되는 모습. 독일 까마귀는 정말 징그럽게 큽니다. 소름 끼쳐요. 오우씨. 체감상 우리나라 비둘기보다 한 1.5배는 되는 것 같은데. 오호. 다시 의회에서 청사를 넘어서 반대쪽에는 독일 대빵이 거주하는 이제 연방 수성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뭐 아일랜드 관련 뭐 만남 이런 게 있나 보네요. 독일 국기랑 아일랜드 국기랑 같이 걸려 있는 거 보니 근본이죠. 오토 폰 비스마르크 거리, 빌리 브란트 거리. 네, 솔직히요 저는 독일 길거리 이름이 서양권에서 투탑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오토 폰 비스마르크 알리, 빌리 브란트 슈트라세, 콜라트 아데나우 슈트라세, 프리드리 슈트라세. 다른 데 가면은 뭐 베토벤 슈트라세 이런 것도 있고. 영어권에서 쓰는 스테이트나 에비뉴, 로드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좀 식상한 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에 반면 슈트라세 아직도 아주 이국적으로 느껴지죠. 이탈리아의 뭐 비아 시리즈도 그렇고 또 독일 길 이름 보다 보면은 사람 이름을 딴 거리 이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엄청 이국적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걸 피하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사람 이름을 딴 뭔가가 되게 많습니다. 뭐 세종대로, 부산의 태종로, 뭐 퇴계로, 율곡로, 그 다음에 충장로, 충무로 전부 다 이런 호나 시호에서 결국은 사람에서 나온 그런 거니까. 종로구에 있는 삼봉정도전 호를 딴 삼봉로도 있고. 근데 그에 반면 사람 이름을 직접적으로 갖다 붙인 거리는
법적으로 정말 드물다는 거. 해봐야 뭐 옛날에 박지성로, 지금 동탄지성로, 그리고 양준과 경기도 어디에 그 권율로 이 정도. 다른데 뭐 김광석 거리나 뭐 송해길, 신해철길 이런 그냥 별명은 있어도 그게 법적으로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길이더라고요. 김광석 길도 뭐 동덕로였나? 근데 베를린에서도 되게 어거지로 딴 이름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저기 서쪽에 있는 칸트 슈트라세. 사실 칸트는 지금은 독일 땅도 아닌 케니스베르크, 칼리닝그라드에 태어나서 베를린이라고는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칸트를 기념해서 칸트로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아, 그리고 또 멋있는 거, 그 카이저 슈트라세, 프랑크푸르트 역 앞에 있는 거, 이름이 황제길이래요. 황제길. 안 멋있어요? 멋있죠? 또 흥미로운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서울에 뭔가 그 장소들에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세종대로 이 정도 급이 아니라 호나 쇼를 딴 다른 도로에서는 그 인물보다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느낌?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을지문덕이 을지로를 갔을 때 거기서 뭐 살수대첩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다 거기 대기업 많은데 명동 근처 이 정도 생각하죠. 독일의 지명들 느낌은 되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사람 이름을 딴 거리 이름을 봤을 때 뭐 오토포 비스마르크 거리나 콘라드 아데나워 거리 이런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지명에 대한 느낌보다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먼저 생각난다는 거. 저는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잠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색적인 거, 바닥이 비포장이에요. 물론 이렇게 포장도 있지만은 흙바닥 그대로 노출시켜둔 데가 되게 많다는 거.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 공원 가도 바닥을 그대로 흙으로 깔아둔 데가 많더라고요. 비가 많이 안 와서 이게 가능한 건가? 우리나라 흙바닥 두면은 그냥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질척질척 해가지고 박살날 텐데. 그리고 색도 갈색이 아니라 까만색, 사소한 거 하나가 쌓여가지고 이국적인 색채를 만드네요. 여기는 화장실 가려고 들이 쇼핑몰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되게 재밌는 게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1989년 11월 9일에 불가능한 게 가능한 게 되는 걸 경험했다. 벽이 무너지는 거는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근데 평범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한 말이 바로 전에 총리였던 메르켈이에요. 싱글 바로 앞에 되게 정치인 발언이 박혀있는 거. 또 반대편에는 그 유명한 명언 Tear down this wall, 많이 본 연설이죠. 레이건 연설도 박혀있고. 아마 메르켈이 한 말도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이 베를린의 특수한 분단 벽에 대한 거라서 이렇게 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또 그 포츠담 광장이랑 연결되는 옛날에 벽이 있었던 장소에 세워진 쇼핑몰이니까. 잘 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아침에 너무 숙소로 돌아왔는데 뭔가 거기서 흐름을 이어갈 느낌이 아니네요. 애매하다. 평일 오후 아주 쾌적한 베를린 트램의 모습. 양배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려면 과연 독일 자워크라우트 나라답게 좀 특이하긴 하네요. 뭔가 김치 토마토 파스타가 이런 느낌일까요? 이태리식 파스타인데, 아니 미국식 파스타인데 거기에 김치가 조금, 그런데 거기에 김치가 조금 더해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유럽의 도시가 그렇게 이국적으로 느껴지는지 제가 느끼는 요소들을 뜯어보면서
네, 비디오를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전부 다 바깥에 있죠. 우리나라의 번화가의 건물을 예로 들면은 앞에 사람 다니는 길이 이만큼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강남 같은 데 가면은 여기 다 자동차가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주차되어 있는 게 많겠죠. 건물의 벽이 평평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밖으로 튀어나온 곳 있죠. 저기도 테라스가 아예 외부로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기 화분 놓은 데도 그렇고 저 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들의 외벽이 밋밋하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그것도 꽤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요소죠. 물론 여기서도 그런 게 아닌 건물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튀어나온 건물들도 많아서 훨씬 더 뭔가 건물의 입체감이 도드라진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면을 딱 붙여지는 합벽 구조도 있고, 연식이 비슷해 보이는, 아니 모양이 비슷한 건물들끼리 그냥 붙어있네, 별로 특이하지 않네,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이제 다른 공간으로 가서 막 엄청 오래된 성당과 새로 지어진 건물이 합벽 구조로 딱 붙어있는 걸 보면 유럽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록식 도시인 것도 있고, 보면은 왼쪽 블록과 오른쪽 블록 둘 다 굉장히 치밀해 보이죠. 건물들이 따다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틈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답답해 보여요. 거기다 높이도 비슷해 보이고. 근데 하늘에서 보면은 뭔가 성광 모양의 빌딩이 있고 중간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 여기를 중정이라고 하는데, 구경하기 쉽다면 쉬운 데고 좀 어려운 데면 어려운 그런 느낌. 개인 여행에서 이 중정, 좀 잘 꾸며놓은 중정을 제일 체감할 수 있는 장소는 아무래도 호텔이지 않나 싶어요. 옛날 구시가지에 있는 아까 웨스틴 같은 호텔, 중간에 이제 멋지게 예쁘게 관리하고 테이블 설치해서 야외 느낌 나는 레스토랑으로 쓰고. 그러니까 유럽 도시에서 공원이 굉장히 흔하고 또 보편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냥 이 블록을 옛날, 뭐 지금은 다 지어졌지만 옛날에 뭐 블록이 개발이 될 때, 야 너 중간에 이거 짓지마, 여기 공원으로 쓸 거야 하면은 빈 블록이 그냥 바로 공원으로 변하는 거죠. 실제로 지도를 봐도 다 그런 느낌이고, 공원 자리에 이런 블록들이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자, 언어로 비유하자면은 우리나라랑 서양 언어랑 유럽 언어랑 완전 계통이 다 다른 것처럼 도시를 써가는 문법도, 도시에 적용되는 문법도 완전 다른 느낌. 이번 베를린 비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큰일이 있었지만 말이에요.